저는 삶을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자기 방종과 탐욕에서 신뢰, 희망, 사랑으로 이어지며 사회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이 말은 유머와 우울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관점이 공존하던 1940년대와 50년대의 뉴욕거리 모습과 오트 꾸띠르, 즉 하이패션을 모두 카메라에 담은 매력적인 흑백 이미지로 유명한 미국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루이스 포러가 한 말입니다. 사진가들의 사진가라고도 불리는 루이스 포러의 사진에서 당시의 동료 사진가들은 순수함을 보았고 사실에 대한 시적 사용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1958년에 사진계에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버트 프랭크의 역사적인 사진집 디 어메리컨즈, 우리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진집이 발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후 미국 사진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집으로 평가되며 지금도 수많은 사진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진집은 라이프 잡지 등의 당시 보도 사진이나 다큐멘터리적인 것과는 다른 미국의 일상적 광경을 퍼스널한 시점에서 포착하고 있던 것으로 이전의 사진에 대한 정의나 상식을 뒤집는 획기적인 작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라는 사진집에 실린 사진들은 모두 1955년에서 56년 사이에 찍은 것이었는데 그보다 무려 10여 년 앞서서 마치 프랭크가 찍은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훌륭한 거리 풍경 사진을 찍은 사진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루이스 포러라는 사진가로, 국내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47년에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로버트 프랭크는 포러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당시 미국의 사진가들 사이에서 포러는 유명한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포러와 로버트 프랭크는 절친으로 포러는 프랭크의 스튜디오와 암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스트리트 포토의 세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사진 경매에서는 다이앤 아버스의 쌍둥이라는 타이틀의 사진이 사진 역사상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낙찰되었는데 이는 루이스 포러의 쌍둥이를 찍은 사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포러가 쌍둥이 사진을 찍은 지 거의 2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191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폴란드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스 포러는 처음에는 미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상업미술 및 레터링 학교에 다니며 광고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1937년에 그는 첫 카메라를 중고로 구입한 후에 사진 여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드로잉과 일러스트레이션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왔으며 전문가인 제가 보아도 아마추어급을 훨씬 벗어난 작품에 틀림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뉴욕의 생생한 예술 현장에 빠져들게 됩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는 매력이 넘치는 거리 속에서 그는 8살 아래인 로버트 프랭크와 14살 연상인 워커 에반스를 만나 사진 작업은 물론 일거리에서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뉴욕에서 활동한 최고의 거리 풍경 사진작가 중 한 명인 루이스 포러는 유머와 우울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관점이 공존하는 이중성의 뉴욕 거리를 렌즈를 통한 그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포테오시스, 즉 신격화하기도 한 이 미국의 거대한 도시를 일부 사람들은 20세기 세계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런 도시의 복잡성과 함께 신비주의와 생동감 넘치는 주문에 이끌린 루이스 포러를 비롯한 많은 사진작가들은 이 뉴욕을 탐구해 나갑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사진 중의 하나로 에릭 앤스트롬의 그레이스라는 사진입니다. 또한 루이스 포러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뉴욕 스쿨이라는 사진가 그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진가입니다. 이 뉴욕 스쿨 포토그래피에는 사울 라이터, 다이앤 아버스, 브루스 데이비슨, 아베돈, 윌리엄 클라인, 헬렌 레빗, 리세트 모델 등의 사진가들이 참여한 사진가 그룹입니다. 이 뉴욕 스쿨은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서 결성된 사진가 협동조합인 사회주의 성격을 띤 포토리그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정직한 사진가의 손에 돌려주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미국을 촬영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했던 포토리그의 대표적 사진가로는 폴 스트랜드와 베레니스 에벗이 있습니다. 뉴욕 스쿨 포토는 도시 생활을 주제로 삼았고 35mm 소형 카메라를 선호했으며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거부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삶 속에서 군중 속의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체험했던 루이스 포러에게 다큐멘터리 포토는 그에게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저널리즘은 더더욱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는 패션지나 시사지에 사진을 기고함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뉴욕 거리에서 더 개인적인 사진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만난 로버트 프랭크와는 50년 우정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포러는 프랑크와의 작업에 대해 우리는 서로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진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서로를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듯 질투와 원한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1년까지 포러는 거리를 항상 걸었고 끝없이 피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감수성, 공감, 독창성을 바탕으로 뉴욕의 도시 모습과 그 속에 사는 인물들을 기록했습니다. 1930년대에 사진을 시작한 그는 당시 잘 알려진 동시대의 유명한 사진가들만큼 폭 넓은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조용한 예술가였습니다. 물론 70년대에 들어서 재평가를 받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작품의 중요성과 수준은 이미 로버트 프랭크나 윌리엄 에글스턴, 에드워드 스타이켄과 같은 당대 위대한 사진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 증거로서 그는 1948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개최되었던 인앤아웃 오브 포커스라는 사진전과 1955년에 개최된 세기의 사진전인 패밀리 오브 맨, 즉 인간의 가족전에도 선정됩니다. 루이스 포어는 1947년에 정착한 뉴욕과의 만남은 감정적으로나 사진적으로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포러에게 있어서 46년부터 51년까지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는 거의 매일 사진을 찍었고 최면에 걸린 듯 카메라의 파인더는 황혼빛이 덮인 타임스퀘어를 향했다고 회상합니다. 그곳에서 며칠 밤 사진을 찍고는 로버트 프랭크의 어두운 암실로 가서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출신의 다른 동료 사진가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거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그들과는 달리 스토리나 다채로운 이미지를 찾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삶의 흐름과 순간들을 프레임 속에 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진의 가치와 시간과 생명을 멈추는 능력을 지녔던 폴란드계 미국 사진가 루이스 포러는 패션과 함께 뉴욕과 필라델피아라는 거대 도시의 본질을 스트레이트하게 포착한 위대한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였습니다. 이런 그는 도시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때론 고독이나 사색의 순간에 있는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포러는 도시 생활의 일상적 아름다움은 물론 의미 있는 특별한 순간을 발견하고 포착한 사진작가이자 도시 심리학자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인간의 시대를 초월한 그 무엇, 즉 고독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아함과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였기에 수십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는 예일 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사진을 가르쳤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가 루이스 포러는 오래전 뉴욕의 기록자로서뿐만 아니라 도시거리를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내면의 삶을 드러내는 그림자와 리플렉션 속에서 인간의 진실은 발견된다는 것을 이해한 예술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그리고 멋진 댓글도 부탁드립니다.